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그곳으로 본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DJ를 맡은 제7기 국제도서관 대학생 소포소설인지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잘 시작해볼까요? 땡땡 땡땡 노래하는 날짜 무더운 여름을 지나 살랑살랑 가을바람 살랑 불어오는 가을이 돌아왔네요. 9월 들어서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던 절기, 백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9월 8일 백로를 맞아 시기 서포터즈 루틴에서는 가을에 읽기 좋은 문학책들을 소개하는 장을 가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문학적인 전세일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해요.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문학책 서포터즈 지금 출발합니다. 태양 하늘의 위치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눈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 이 백로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DJ 이야기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 북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이야기들을 꿰뚫고 있는 DJ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이 백로는 흰백, 이슬로자로 흰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로가 다가올 때쯤이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의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백로는 장마가 지나간 뒤라 대부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해요. 벼를 심는 논밭의 벼는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하고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나와야 해요. 여기서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벼는 결실하기 어려워요. 백로점 미발, 제주도 속담인데요. 이때까지 나오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하네요. 또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늦게 벼를 심었다면 백로 이전에 이삭이 여물어 나와야 그 벼를 먹을 수 있고 백로가 지나도록 이삭이 여물어 나오지 않으면 그 벼는 먹을 수 없다고 믿어요.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백로 전에 여물어 나오는 벼는 잘 익고 그 후에 여물어 나오는 것은 죽정이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백로의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의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하기도 해요. 이러한 시기인 백로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하고 여름 농사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랍니다. 네, DJ 이야기꾼님이 보여주는 백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을의 기운이 완전히 나타나는 백로를 맞이해서 7기 서포터즈와 함께 가을에 읽기 좋은 문학도서 리스트를 열어볼까 해요. 지금부터 가을에 읽기 좋은 문학도서 리스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을에 읽기 좋은 문학도서 리스트는요. 교도관에서 제공한 큐레이션 리스트를 참고하여 몇 권 뽑아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나볼 책 가을은 편지를 읽겠어요 라는 주제의 인문자형 과학자이신 큐레이션 속 강정희는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의미의 우리에게 라는 책입니다. 일상을 여행하며 글을 쓰는 김민철 작가의 책인데요. 효율과 유용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던 여행, 그 무방비와 무계획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차곡차곡 담아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단 한 번만 만났던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함께한 찰나의 인연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말들이 꾹꾹 담겨져 있답니다. 편지를 통해 여행의 기억, 인연들을 살펴보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책,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속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정말 나는 혼자 여행하고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그 누구도 혼자 여행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정말 혼자인 사람도 금세 누군가와 함께가 되곤 하지. 다음 두 번째로 만나볼 책은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책과 같은 보큐레이션을 읽는 스치미세드 생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그림책 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고동민 작가의 책인데요. 24개 주제를 통해 삶의 순간을 그려내는 책이라고 해요. 익숙한 것에서 낯선 이야기를, 낯선 것에서 익숙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고정순 작가님의 감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님 삶에서의 기쁨, 슬픔,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시민들을 삶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또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몇 번 웃었는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웃었는지 묻는 것으로 안부를 대신해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강박으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웃을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로 만나볼 책은 가을의 습관 사색이라는 주제의 중앙원 리큐레이션 속 담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책입니다. 중국대 상원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시인이자 교수의 길을 걸으신 도종환 작가의 책인데요. 도종환 작가님은 총 5부로 나눠 오랫동안 연구하고 알아간 삶과 문학에 대한 사색을 담은 책이라고 해요.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심성은 거칠어지고 있으며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피로하고 불안해져 갑니다. 도종환 작가님은 이러한 현실을 평화롭고 살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또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소개할 림포체라는 티베트의 선사는 명상을 가르칠 때 당신의 마음을 집으로 데려오시오. 그리고 풀어놓으시오. 그리고 쉬시오. 이런 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번뇌는 움켜잡은 마음의 욕망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풀어놓으라는 말은 마음을 그런 집착의 감옥에서 풀어놓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책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와 같은 리큐레이션에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단풍이 고운 가을날 마주하는 그리운 사람과 하늘에 관한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 느낌 성재인 작가의 책인데요. 이효석, 김유정, 이상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17명의 작가가 쓴 가을 산문집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오래전 가을날 마주했던 17명 작가의 낭만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삶의 철학이 담긴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담긴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또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가을은 가장 먼저 바람을 보고 안다는 말이 있다. 바람이 가을 경치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넓은 벌판이다. 멀리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 벌판에 풀이 바다의 물결처럼 흔들리면서 한들한들하는 잔잔한 소리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해보낼 때 가을이 찾아온 것을 그 풀 바람 소리 속에서 듣는 것이다. 단풍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 그리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팽이. 이 날을 맞아 실기 서포터즈가 준비한 가을에 읽기 좋은 문학 도서 리스트를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바쁘게 달려왔던 지난 나날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는 잠시 쉬면서 여유와 사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실기 서포터즈 이 팀과 함께 책 속 이야기들을 읽어보며 여유롭게 가을을 한껏 맞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속 라디오에서는 에세이를 다뤘지만 국회도서관 공식 블로그에서는 시를, 인스타그램에서는 카드뉴스를 통해 소설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오늘의 라디오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북 라디오의 DJ 실기 서포터즈 2팀 김혜주였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